민주당은 이 탄핵 이후의 국면에서 국정 혼란 수습보다는 어떻게든 이제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서 이제 대선으로 가겠다 이런 의도가 조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 같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지금 당이 쪼개지진 않았습니다만 안에 정말로 다양한 의견들이 정리가 안 된 채로 좀 혼선이 있는 느낌이에요. 특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을 좀 지키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뭐 이분들 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지금 발부된 체포 영장은 좀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당성 때문에 가는 거다라고는 얘기를 하던데 이게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탄핵 반대 집회와 좀 이제 섞이면서 극우 정당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 우리 당이 만약에 이런 계엄 옹호 정당이라든지 또는 극우 정당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판을 깔아주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데 제일 바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신 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갔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제 단톡방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들 네. 단체 대화방. 근데 예. 거기에서 지도부에서 거기에 가자고 말한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또 개별 의원들도 거기에 가자고 이렇게 다른 의원들에게 이야기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날 모인 40분 정도가 전부 자발적으로 우연히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단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것이 잘못하면 민주당에 의해서 이 극우 정당으로 그리고 또 계엄 옹호 정당으로 이렇게 그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거기에 간 상당수 뭐 40명 이상 44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만 일부 의원들은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 단상에 오르기도 했잖아요. 예. 윤상현 의원이 가장 좀 대표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가서 그분들과 함께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분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당에서는 근데 김상욱 의원한테는 좀 당을 나갔으면 하는 얘기는 하셔도 윤상현 의원한테는 별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어떻게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뭔가 그 연단에 서지 말라거나 어떤 조치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은 각 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자기 소신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예.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그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야지 겨우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회도 갔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의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치는 모습이 또 다르게 비치면 결국은 우리 당이 집권한 것은 멀어지고 오히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까지 생각하고 이제 행동에 옮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강성 지지층을 좀 이렇게 결집시키는 목소리를 내고 행보를 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나오기 시작해서 혹시 좀 이거에 기대서 그냥 앞으로 이렇게 행보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는데요. 실제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지지율이 좀 돌아오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안도감이 점점 생기는 분위기인 건지 그게 좀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것도 보면 영남 지역과 그 다음에 그 수도권 내지 충청 지역과는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지역구에 가보면 지역구에 있는 분들과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확실히 수도권과 그리고 영남권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아마 비율도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중도 합리적인 우리를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의 그런 숫자가
수도권은 많은 반면에 이 저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주말만 지나고 나서 올라오면 양쪽이 확연하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 듣고 왔다는 민심이 달라지는 거군요. 네네, 달라집니다. 예.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 의원이 우리가 너무 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당선된 수도권과 충청권까지 포함한다면 당선된 의원 숫자도 적을 뿐 아니라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의 강남권 같으면 어느 정도 TK와 비슷한 그런 또 정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의원들을 빼고 나면 실제로 굉장히 척박하고 힘든 이 수도권의 그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이제 영남권 분위기로 많이 휩쓸리는 거죠.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 때 그때 다들 이긴다고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윤상현 의원 둘이서 수도권 그 위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뭐 그렇게 분위기 안 좋게 할 바에야 배에서 내리라. 이런 말까지도 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수도권의 이 민심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한번 우리가 경험했으니만큼 한 번이 아니죠. 그때도 경험했고 또 이번 총선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정말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우리가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정말 저 위기에서 구하고 살려야만 된다. 이 위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IMF 때도 그랬고 여러 번의 위기에서 극복해서 다시 도약했듯이 네.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같이 수도권 위기론 얘기하셨던 윤상현 의원은 좀 지금 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셔서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예, 저도 예. 친한 만큼 바로 또 제 뒷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제가 아는 윤상현 의원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플러스 정치파입니다. 아, 지금 하고 있는 건 오히려 플러스를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다? 플러스를 하려고 예. 하는데 이게 또 잘못 비치면 부작용이 있다는 점들도 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